안녕하세요. 잡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이 언제 마지막으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고,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본업이 있으니까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편집을 하거나 좀 미리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편집 없이 한 번에 쭉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말을 더듬거나 잠깐 쉬어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유수당이고요.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유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인데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궁금하시면 법제처로 가셔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유수당 시간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왜 알아야 하는 거냐? 이게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09라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와 비고정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8시간의 주유시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시간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주유수당으로 8시간 분의 임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1일 8시간 월, 금 근무하고 그러면 8 곱하기 5일 하면 40시간 플러스 주휴 8시간 해서 총 48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4.34 주를 곱하면 209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유 몇 시간을 넣을 건지 이걸 알아야 결국 이 시간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 40시간은 별로 필요 없는데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계산하실 줄 알아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네, 주 40시간 또는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죠? 주유 수당 8시간을 주면 돼요. 40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40시간 초과분은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무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 시간에 변경이 없어요. 최근에 작년이죠. 법이 바뀌어서 휴일 수당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장 야간에 들어갑니다. 휴일 근로수당 법은 살아 있으니까요. 아직 의미는 있을 것 같네요. 휴일 근무 의미 있습니다. 그렇고 주 40시간 미만일 때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4일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일 5시간 그리고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주휴도 5시간이면 돼요.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주 4일 근무죠. 정상적이지 않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과도 안 맞고 월금 5일과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5일은 통상적으로 5일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법에는 주 40시간 근무하라고 되어 있지 월금 5일 근무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 40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4일 해도 되고 6일 해도 돼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가 통상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통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1일 근무 시간 5시간 곱하기 4일 근무하면 2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20시간을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나눠주면 돼요. 5일 하면 4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4시간이 주휴 시간이 돼요. 수당의 시간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뭐 고정적 근무에서는 이렇게 보면 일주 총 근로 시간을 5로 나누면 이게 주휴 시간이 돼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결론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데 뭐 과정까지 알고 계시면 네. 응용을 하기가 좋겠죠. 네.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런 경우도 고정적 근무라고 볼 수 있어요. 주 4일 근무하니까. 간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비고정적 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도대체 비고정적 근무가 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죠. 비고정적 근무는 말 그대로 고정적이지 않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5시간 하고 화요일에 6시간 하고 수요일에 8시간 하고 목 쉬고 금 뭐 4시간 하고 뭐 토요일 3시간 하고 뭐 일요일 2시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분 주휴수당 어떻게 줘야 될까요? 비고정적 근무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결과치를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더해 볼게요. 5, 6, 8 그러면 14, 19, 23, 26, 28 총 28시간이고요. 요거를 5로 나누면 5.6시간이 되죠. 그러면 이걸 쓸 주휴 시간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 5.6시간을 주휴시간에서 이분의 1주간 급여는 보통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뭐 주급 주는 경우도 있고요. 월급을 주지만 주 단위로 매번 계산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던가 편의점 같은 곳.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 더하기 5.6시간을 해서 33.6시간 per 주의 임금을 지급하면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월, 금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1일 결근을 했다. 그러면 주휴수당 주냐 안 주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 제가 이것까지는 조문을 찾아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법에 따르면 1일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결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단 결근이 포함되는 거고요.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각. 이 사람이 월, 금, 5일이라는데 일주일에 3일을 지각해요. 네, 뭐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지각은 이론적으로 법상 지각은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뭐 지각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출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휴수당까지 끝났으니까 저희가 좀 더 급여 실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